그런데 실제로는 글로벌 호크가 특급 대우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MQ9이요. 이게 참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 MQ9 같은 물건을 뭐 터키 바이락타르랑 비교한다. 말이 안 돼요. 바이락타르는요. TB2는 좀 이상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취미생활용 사기통 엔진을 가지고 해요. 그 터키 말을 제가 못 믿는 게 그래놓고 뭐 고도가 7,000m 올라갈 수 있죠. 잠깐 7,000m 가면요, 우리 공기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한 20%밖에 안 됩니다. 7,000m 상공되면 한 20%밖에 안 돼. 10,000m쯤 가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스톤 엔진은 안 돌아가요. 그 앞에 아무리 터보 달아도 안 돌아가요. 터보 그 엔진 앞에 우리가 흔히 터보 엔진입니다 하는 게 자동차 엔진에서 공기를 바깥에서 캐치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터키는 다 뻥 같아. 저는 안 믿어. 글로벌 호크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로 치면 미국 말고 둘밖에 없고 한국이 그중에 1번지인데 MQ9 리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국의 MQ9 리퍼를 사겠다라고 시그널을 했거나 혹은 미국이 사라라고 권했으면 이게 왔다고. 그럴까요? 한국이 미국한테 이거 사겠다고 시그널을 했더라도 미국이 팔 마음이 없다는 걸 없으면 안 와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교감을 해보고 우리가 사겠다라 그러는데 안 판다 그러면 우리가 망신스러우니까 한미관계 뻐그러지고 야 우리 팔 수 있냐? 그거 안 돼. 너희한테 못 팔아. 그러면 아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고개 돌리고. 미국이 안 파니까 안 판다는 걸 감지하고 미국한테 안 산다 그런 거예요. 근데 8개 나라는 샀어. 미국이 저거 못 팔아서 환장하는 나라 아닙니다. 골라서 팔고 있는 거예요. 자, 판 데가 이유가 있어. 보세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은 다 나토 국가고 특히 스페인은 지브롤터 해협을 지키는 나라예요. 인도는 중국이랑 맞서야 되는 나라고, 일본은 말하자면 이 제1도련을 지키는 방파제예요. 그러니까 팔았어. 그러니까 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이야. 그럼 한국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잖아. 미군도 한 3만 명 가까이 와 있고. 근데 안 팔아. 한국한테. 글로벌 호크는 파는데. 왜 그럴까? 글로벌 호크는 정찰 무기예요. 사고를 못 쳐 직접적으로. MQ9 리퍼는 정찰 공격 겸용 무기인데 이 공격이 그냥 공격이 아니라 저격성 공격이란 말이에요. 목을 따는 거. 암살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목 따는 공격이에요. 저게. 그래서 일반적인 저걸 보고 전투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공중 전투는 못하죠. 날개 길이가 20m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천천히 떠가는 애인데 무슨 놈의 알바트로스인가 이런 것처럼 이렇게 큰 독수리처럼 떠가는 애가 쌕쌕 날아다니는 거랑 어떻게 공중 전투를 해. 그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저격 대상 노려가지고 목 따버리는 저게 완전 참수 공격용 무기란 말이에요. 정찰 플러스 참수 공격용이니까 한국한테 안 파는 거야. 또 거꾸로 방어용, 정찰용은 한국한테 엄청 줘요. 사드. 전 세계에서 사드가 나와 있는 유일한 데가 한국입니다. 다른 데 안 나가 있어요. 사드.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무기는 공격성은 없는데 방어에 강하거나 정찰이 극도로 강한 정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 정말 왕짜증 나는 그런 물건은 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때릴 수 있는 물건은 안 줘.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미국의 세계 무기 수급 질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MQ9 리퍼 같은 물건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이제 양산 들어가잖아요. 중고도 정찰기 한국명 무아브.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을만 하네. 문재인이는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해주니까 저기 중국이나 북한을 뒷다리 잘 잡으셨네. 문재인스럽네. 문재인이 문재인한 거죠. 예. 저 2020년에 이미 다 완성돼 있는 상태였거든. 자, 그래 미국이 그렇게 잡았더라도 우리는 무아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걸 이제 영어식 명칭으로는 저쪽에 저런 종류의 물건을 중고도 장기 채공 드론이라 그래서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라 해서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메일. 그러면 글로벌 호크는 저거보다 좀 높아요. 한 2만 메타 가까이 올라가니까 18,000m. 그럼 그거는 high altitude long endurance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헤일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메일입니다. 어저께 발표됐죠. 제가 어저께도 잠깐 거론했죠. 약 1조 원을 배정을 해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찰 플러스 참수 공격 혹은 정찰 플러스 저격 겸용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통신 중계 기능까지 같이 넣었다고요, 지금. 아까 전장 통신 중계. 그래서 앞으로 조기 경보기가 그게 많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성 다음에 바로 저런 전장 통신 중계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그러면 조기 경보기라는 게, 그리고 레이더는 워낙 소형화되고 강해져 가지고 레이더가 조기 경보기 쪽에 대형 레이더를 끼우는 게 아니라 그런 레이더 센서 기능들이 그게 유인기든 무인기든 다 갖추고 분산된다. 그럼 분산형이 되는 거죠. 이 조기 경보기는 집중형이거든. 그 전장의 왕이에요, 조기 경보기가. 거기서 레이더도 때리고 거기서 통신 중계도 하고 전장 지휘 통제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컨셉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 경보기 많이 이번에 더 들어오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마지막일 거예요, 들어와도. 그 다음에는 전장 컨셉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를 아마 우리 국방부랑 공군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만든 모아브가 MQ-9 리퍼보다 한 수 위에요. 지금 당장도 한 수인데 이걸 계속 성능을 개량하면 MQ-9 리퍼를 뛰어넘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 통신 중계 기능이라든지 정찰 기능을 엄청 넣을 거예요. 미국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행기들이 있죠. 아까 EQ4도 있고 또 글로벌 호크 RQ4도 있고 또 뭐 조기 경보기도 빵빵하게 많고 그 다음에 위성도 키홀이라 그래서 군사위성 네트워크가 빵빵하니까 미국은 많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걸 아주 알뜰살뜰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이걸 엄청나게 개량해 갈 거라고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플랫폼을.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못 뜨게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아 이렇게 내린 거지. 여러 가지 해서. 참 문재인 선생답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무아브가 있고 이거보다 좀 작은 게 또 군단급이 있는데 그 군단급 이제 카이가 개발하다가 저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문제 많은 거랑 또 그걸 또 막 뭐 이제 막 거의 인신매도성으로 또 공격 그 카이를 완전히 바보같이 취급해서 공격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그건 또 좀 다른데 여기서 또 그런 공격이 있더라고. SBS인가 어디 KBS인가에서 보니까 저 카이 별로 그 특히 강구형은 많이 공격을 하지만 또 부당한 공격이 돼서는 안 되죠. 특히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중고도 10,000m보다 좀 위에 뜰 수 있는 장기 채공형 이런 정찰기들, 정찰 통신 중계 기능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은 무아브 클래스, 무아브보다 좀 아래 클래스에서 한 두어 클래스로 좀 여러 개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가요, 미국이 우리한테 판매를 안 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몇 대 쓴다고. 그리고 이런 게요, 바깥에 함부로 팔 물건이 못 돼요. 미국도 바깥에 안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걸 바깥에 막 팔어. 싸구려면 막 팔죠. 근데 저기에 싸가 달려 있잖아요. 싸 레이더. 그러니까 그 지표에다 레이더 때려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지표에 울룩불룩한 입체적 형상을 잡아내는 거. 지표 형상 읽어내는 거. 흑백이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총천연색으로 딱 영상으로 잡아내는 또 막강한 2호가 들어가잖아요. 무시무시한 물건이에요, 저거.
터키가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거의 항속이 7,000이래. 아니 날아가는 것만으로 따지면 27시간 떠 있고 뭐 25시간 떠 있으니까 20시간 떠 있고 7,000m 갈 수 있어요. 기름만 좀 빵빵하면. 보조 연료 탱크 채우면 저건 그렇게 멀리 가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통신을 할 수 있냐는 거거든. 그러면 한반도에서 7,000m 떠난 장소에서 우리 통신으로 통신이 되냐?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35,000m 상공에 그 통신위성이 떠 있으니까 간신히 들똥말똥 하겠네. 근데 통신위성이 뭐 걔 하나만 가지고 통신하고 있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통신위성은 통상 정지 궤도에 띄웁니다. 군사통신 위성은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하나 2호기 띄워보냈죠. 저거에 실어가지고 한 1, 2년 전에 그 무궁화 2호라고 부르죠. 예, 카스. 예, 저기 브라질에선가 어디선가 남미에서 띄워서 보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서 이게 이런 비행기들은 항속이라는 개념이 비행기가 물리적으로 날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게 위성과 연결돼 있고 지상과 연결돼 있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가 이제 한 500km 항속, 500km 작전 반경 500km를 본다는 건 뭐냐면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 끄트머리에서 한 500km 바깥까지는 나갈 수 있다 이 소리가 될 거예요. 저게. 그래서 500km쯤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상과의 연결선을 500km는 할 수 있다.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10,000m쯤 되면 저런 애들이 이제 아까 여기 옆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리가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작전 고도라고 나오잖아요. 최대 고도는 예를 들어서 MQ-9의 최대 고도는 15,000m, 무하브는 14,000m예요. 근데 작전 고도는 MQ-9A가 7,500m, 무하브가 10,000m예요. 그러니까 최대 고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통상적인 작전 고도, 저 10,000m라는 건 제가 추정한 겁니다. 제가 기체 성격이 좋잖아요. 날개도 20%좀 길고 길이도 한 20% 길고 엔진 파워는 한 33% 세거든요. 무하브 MQ-9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거리가 MQ-9보다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작전 고도도 MQ-9보다 높을 거다라고 봐요. 실제로는 저거 한 2, 3천까지도 간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저걸 안 떠벌린다고. 저거 아무것도 발표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거 다 땡땡땡, 공식적으로는 다 땡땡땡땡이에요. 13, 25 빼고는 연료 얼마 실을 수 있는지 뭐 엔진 파워가 1200마력인지 아무것도 발표 안 돼 있어요. 저건 어디서 어떤 기자가 좀 쓴 걸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특히 작전 고도가 얼마인지 이거는 그 기자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그 방사청이나 국방부의 성격을 아니까 몸값을 낮춰서 불러요. 아닌 척 한다고. 왜냐하면 중국이 있고 미국한테 우리가 많이 견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런 물건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낮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최대 고도도 14,000보다 높을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제 튜닝되고 나면 지금은 뭐 결빙도 있다 어쩌다 얘기 듣는데 작전 고도도 10,000m급은 충분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저런 거를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으로 여기고 계속 갈고 닦아서 아주 명품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터키나 이런 거랑은 얘기가 다르죠.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토마호크 미사일. 좋지. 네. 그러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그 명품 만들어 놓고 몇 개 나라에 팔았을까? 예. 4개의 나라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오늘 시까지 팔은 건 3개. 미국은 일본엔 400발 예약돼 있고. 그 좋은 명품 만들어 놓고 4개 나라밖에 안 팔았어요. 그리고 토마호크가 자꾸 사거리가 길어져. 점점 더. 그래서 어떤 애는 저 블락 2 TLAMA라는 모델은 최장 사거리가 2,500km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개량을 해서 그전에는 고정 타겟을 때리는 건데 저거는 그 이동 타겟도 이제는 할걸요? 이동 표적도? 대함대지 순항 미사일이 됐다고.
이동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현무3가 저게 순항미사일 쪽이거든요. 그걸 보다 보면 현무3가 토마호크의 그 블락별 그 사거리랑 거의 유사하게 대응해요. 현무-A가 500km. 엔진 방식은 토마호크는 터보 팬이고 우리는 터보 제트입니다. 터보 제트가 조금 빠른데, 그러니까 토마호크는 보통 한 시속 한 600-700km 가고요. 우리는 시속 한 900km까지 가요. 조금 빠른데 그 대신에 연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터보 제트는. 그 다음에 현무 B가 1000km, 현무 C가 1500km 가요. 전부 다 터보 제트예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개발 중인 게 현무 D가 있는데 3000km를 간다고. 이건 터보 팬이 돼요. 팬이 될 거라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3000km를 터보 제트로 1500까지 가는 애는 있어요. 순항미사일 중에. 프랑스가 개발한 1500은 아니고 1000km 좀 넘어가는 애가 있어요. 프랑스가 개발한 MCDN인가 뭐 이런 그 장거리 대함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이 터보 제트인데 1000km를 넘어서 가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는 터보 제트일 거다. C까지는. 여기저기 말 떠도는 것처럼. 근데 3000km 간다? 그건 터보 제트로 못 가. 연료 효율이 그렇게 안 나와.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가는 건 가는 건데, 좌표가 정해져 있는 애는 가서 때리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움직이는 애야. 오케이. 시속 한 700km로 지금 3000km를 가려면 4시간이 걸리네요. 4시간 동안 가면은 만약에 제가 움직였으면, 배가 움직이면 시속 50km 움직이면 서울서 대전도 넘어서 한참 더 아래 내려갔어. 어떻게 맞춰? 미사일의 앞에 달려있는 레이더는 일부러 20-30km밖에 안 가는 건데 그걸로 못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 표적을 노릴 때는 순항미사일이 데이터 링크 및 통신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잠깐만. 1000km 밖을 날아가고 있는 애랑 어떻게 데이터를 연결하지? 연결할 방법이 없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위성이나 아까 우리가 본 메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공중통신중계기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무하부의 통신중계 기능 엄청 들어갈 겁니다. 미국은 자기들 MQ-9에 저런 걸 많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통신중계를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많아. 한국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명품 중에 명품이 될 거예요. 알뜰살뜰하게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을 만하죠. 제가 보세요. 제가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10,000km를 뜨면은 작전 반경이 357이 나와요. 근데 10,000m를 뜨면 14,000m 뜨면 400km 이상 나와. 그 얘기 뭐냐? 장파를 때리면은 이쪽 지상과 한 500km 떨어져서 연결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작전 반경 500km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위성 연결하고 한쪽은 지상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 연결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한 대 뜨면은 미사일이 1000km 밖까지 때릴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징검다리로 한 번 더 건너뛰면은 1500km 때리는 거예요. 1500km, 2000km 때리는 거예요. 징검다리로 3개 건너뛰면 한 3000km, 2500km 때리는 거예요. 저런 물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미국이 한국 겁낼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안 줄만 하겠다. 여기는 정말 열받으면 때리니까 우리는 타고난 전사 아니야. 한국인들은. 1954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 가서 미국 의회에서 한 말이 뭐예요? 미국 아저씨들 말이야. 당신들은 말이지. 공군과 해군만 해. 육군 필요 없어. 그럼 대한민국 육군과 타이완, 그러니까 중화민국의 육군이 같이 해서 중국을 싹 다 자유화시킬 거야. 지금 국빈 방문해서 미 의회 한 사람이, 나 입 바른 소리 좀 하겠어.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언제 오겠나. 내가 당신들한테 보답할 길은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앞에 한 자락 깔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국 사람 입장에선. 박정희 대통령도 무섭지.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 그러면 야, 쟤들 저 만만한 놈들 아닌데 이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토마호크 한국에 안 줘. 안 줘. 대만에도 안 줬습니다. 토마호크. 재즘도 마찬가지죠. 재즘도 여기 이제 재즘은요 토마호크보다 훨씬 여러 나라에 많이 줬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폴란드, 모로코가 운영 중이에요. 여기 지금 나라들 보세요.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과 죽고 못 사는 관계고, 핀란드, 폴란드는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거고, 모로코는 지브롤터 해협, 지중해 관문을 지키는 나라 아니에요. 줄만 해요. 재즘을. 그 다음에 곧 다음에 줄 나라들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제 수송기 C2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확 뿌려버리는, 그러니까 9개들이 팔레트를 2개 싣고 나갈 수 있으니까 9개들의 케이지를 2개 싣고 나갈 수 있으니까 18발을 동시에 뿌리는 그런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까지 꾸며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한국은 몇 발 줬어? 0발. 거절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타우로스로 간 거예요. 대만 몇 발 줬어? 0발. 원래 재즘은 타우로스처럼 관통탄두를 가진 장거리 공대지 벙커버스터예요. 근데 타우로스보다 사거리가 길어. 그 다음에 재즘 C, 즉 AGM 158C는 사거리가 900km가 넘고 이거는 함정 타격 모델이에요. 대함. 움직이는 배를 깐다고요. 한국에 안 주지. 저 무서운 무기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줘놔도 사고를 안 쳐. 여긴 열받으면 그냥 때려버린다니까. 그래 못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주도해온 그러니까 세계 무기 수급 질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냥 돈 주면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우리 밀리터리 그 논평하는 사람들 보면 돈 주면 거의 다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래요. 지금 보세요. 토마호크 몇 개 나라가 운영하고 있어? 나 아까 보니까 4개 나라였나? 이제 앞으로 받을 미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재즘 몇 개 나라가 운영해? 현재 4개, 앞으로 받을 나라까지 포함해서 3개. 한국도 안 줘? 대만도 안 줘. 대만은 저거 달라고 울었는데 저거 대신에 JSM 쓰라고 해요. JSM이라고 해서 이제 그 네덜란드 노르웨이 콩스버그하고 그 미국이 합작해가지고 그 NSM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상이나 지상에서 쏘는 대한미사일. 그 NSM을 항공기용으로 수정하는, 그러니까 공대함으로 수정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JSM 대신 사라. 그게 한 200km 가나 300km 가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개발비 너희도 좀 내야지 미리. 그러니까 이제 대만이 이제 그 열받아가지고 나 개발비 안 내. 도리도리 해갖고 나 대만은 왜 그런 데서 그거 하는지 몰라. 개발비 좀 내고 JSM 좀 받지 그냥. 대만한테 900km 바깥에 있는 중국 군함을 깨는 무기를 주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한 200-300km까지 공대 함으로 깰 수 있는 거는 주겠다. 제공권이 대만이 그렇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얘기거든 저게. 그런 미국이 아주 민감한 그 세계 무기 수급 질서에 대한 운영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 한국이 지금 저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예. 특히 이제 카이 강구형 같은 양반 고민 많이 하셔야지. 많이 하셔야 돼. 근데 고민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우크라이나도 이거 심각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죠. 예, 장공지 사거리 보면 장공지라는 거 이제 장거리 공대지 통상 한 450kg 관통탄도 쓰고요. 강력한 벙커버스터 있고요. 한국에선 타우로스죠, 저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이것의 이제 핵심적인 노하우는 뭐냐면 지형 매칭 저공 비행. 그러니까 terrain contour matching 플라이트예요. terrain contour라는 건 외곽선. 그러니까 지형 외곽선을 매칭해서 고도 30m, 70m, 30m라 그래 봐야 10층 아닙니까? 70m라 그래 봐야 20층 아파트예요.
그 높이로 가는 거예요. 30에서 70 사이로 500km를. 타우루스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사거리가 500, 550, 500, 그럼 야, 타우루스가 사거리가 짧잖아. 아닙니다. 저기 보면 어떤 식의 비행 경로를 택하더라도 500km 이상이란 소리야. 이게 낮게 날아갈수록 사거리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 타우루스를 우리가 산 게 저거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한국 쪽에서. 저거를 위해 만약에 비행 경로를 하이, 로우, 그러니까 공중으로 뭐 한 5, 6천 m 상공으로 가다가 툭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면 저 사거리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저 타우루스가. 제가 저 500km 저 최저선이 저게 로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원리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톰 섀도우 그것의 프랑스 이름인 스캘프. 프랑스는 프랑스 하잖아요. 같은 물건을 꼭 이름을 바꿔서 불러. 얘들은 또 물건은 같아요. 그거가 나온 다음번 제너레이션이 타우루스예요. 그래서 타우루스 회사가 이거 만들어 놓고 팔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폭망한 상태에서 한국이 한 그때 200 몇십 발 샀죠. 한꺼번에 사면서 야 당신들 말이야 절충 교육으로 그 터레인 컨투어 매칭, 그러니까 지형 매칭 저공 비행 그 기술 좀 우리 가르쳐 줘라. 그게 이제 고도계 같이 일종의 레이더 비슷한 걸 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인지를 해가면서 이제 지형에 매칭해서 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컴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그때 습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스톰 섀도우는 우크라 버전으로 갈 때는 241km로 사거리를 제한을 했고요. 프랑스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한했겠죠. 프랑스는 250km로 제한을 했고 지금 독일이 타우루스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해서 줄 거다. 주게 되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판 타우루스 천룡 개발한다 그러는데 저거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저게 아마 타우루스보다 더 지능적인 그 터컴 기술이 아마 구현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자나 이런 데 전자 제어에 강하니까. 저거 완전 전자 제어 계엄이거든요. 자, 한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서 있는 거예요. 엄청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미국이 노는 그러니까 천조국의 영역,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이 바깥에 도저히 다 수출할 수 없는 무기의 영역이 있다면 그 바로 아래까지 올라가는 최첨단 비행 무기까지 바로 따라붙고 있는 게 선두에서 따라붙고 있는 게 가장 빠른 속도로 그게 한국이라고요. 그럼 한국한테 야 세계 무기 수급 질서 어떻게 꾸미시려고 그래요? 우리 국가안보실장, 우리 대통령님 또 우리 외교부, 우리 국방부에 이걸 물어야죠. 그리고 브레인들한테 물어야 되고 언론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 국민들이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라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주먹 한번 잘못 쓰면요 사람 죽어버려요. 유재두 선수 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미들급 챔피언 유일하게 한 사람 아니에요 세계. 역시 그 힘은 고흥이지. 고흥 사나이지. 예. 유재두 선수가 이제 그 유덕체육관이라고 마포에서 권투 체육관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요만한 사람한테 뺨 맞고서 그 사람 이렇게 질질 끌고 파출소 데려다 줬어. 그래서 파출소 경찰이 한 대 쥐어박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쥐어박으면 죽을 것 같아서요. 지금 한국이 주먹 한번 잘못 쓰면 죽어요. 상대방은. 우리 그 무기가 그 수준까지 가고 있고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야 세계 무기 수급 질서로 어떻게 갈 거냐 이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가. 예.